이재필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잘 가다가 요새 조금 연속적으로 밀리길래 이제 좀 물러서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강하게 올라옵니다. 예.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종목들하고 틀리게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예. 대부분 종목이 보면 1월 초에 그 지수 때 지수가 많이 밀렸으니까 네. 다들 많이 밀려 있는데요. 그렇죠.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바탕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북한이 심심한 미사일 쏴대죠. 무서워요. 하여튼 그거 먹고 살 건 없지만 미사일 네. 만들 돈은 있는지 뭐 하여튼 열심히 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 뭐 이쪽도 상당히 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심심하면 한 번씩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중동 쪽에도 우리 문 대통령께서 전에 그 중동 쪽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네. 또 그 공격을 받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올림픽 전인데도 마찬가지로 네. 중국 쪽에서도 또 뭐 전투기 몇 대가 대만 영공으로 막 이렇게 침입했다가 넘어갔다 돌아오고 막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분위기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좀 방산주 쪽 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주 쪽에 지금 네.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만든다, 새로 신설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거고요. 예. 이 방산주들이 조금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좀 수익 창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방산주들의 좀 특징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3, 4년마다 한 번씩 뭐 그런 것들 원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재계약을 합니다. 네. 재계약을 하고 또 방산 쪽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하면 새로 이 업체를 바꾸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작년에 발사를 거의 성공을 했는데 실패했던 누리호. 네. 그것도 일단 5월 달에 예정이었는데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올해 좀 재발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나온 이유는 어제 제가 한 2년 만에 명인들의 복귀를 한번 했었거든요. 오랜만이었네요. 예, 한 네. 2년 만에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우리 이런 것들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럴 때 먼저 캐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그쪽에 국방특임 장관이 2월 달에 방한을 할 예정이에요. 네. 방한을 할 예정이고 아마 그 지금 뭐 일정에는 이 한국항공우주 쪽을 방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거 왜 오겠습니까, 그거? 뭔가 계약권이 그쵸. 있지 않을까요? 뭐 뭘 보러 오든지 뭐 아하. 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근데 뭐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그 전에 저쪽 이스라엘 쪽하고 저 고등훈련기 이런 것들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멀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T-50 고등훈련기 이쪽에 좀 관심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좀 계약이 되면 상당히 좀 규모가 중동 쪽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 그 중동 방문할 때 이번에 나중에 그 방문한다라는 거 그 뉴스 보고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LIG 넥스원이 77,000원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6만 원대도 깨졌어요. 네. 그때 가서 뒤늦게 뉴스 보고 가나보다 나왔네라고 쫓아가면 그때는 상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빨리 챙기느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잃느냐, 이거를 판가름 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한국항공우주니까 뭐 조금 뭐 설 지나고 와서 뭐 이런 좀
옆으로 기거나 뭐 이렇게 잡기 좋은 구간이 나오면 네. 그때 예, 매수를 해갖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새 뭐 각국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 쪽으로 관심도 높아집니다. 여기 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내달에는 또 새로운 또 기대할 만한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한국항공우주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